학생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우리 흔히 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쵸. 뭐 현충일도 있고 다양한 어떤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6월은 이제 우리가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수님처럼 이번 학기가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나름대로 특별하고 뭐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소중함, 또 그것들이 주는 가치, 고마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한 학기는 마치지만 부디 이제 9월에는 괜찮아져서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교수님 미리 얘기했던 대로 제 5장 그 자기소개서 쓰기부터 이제 남은 주간 간단하게 강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냈던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합평도 깃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글 한 편 써서 이번 학기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뭐랄까 교수님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좀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만 만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한이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오프라인 그 개인 지도 신청을 했을 때, 글쓰기 도둠도 신청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글 쓰고 하는 것들 교수님한테 지도 받아서 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대학교 그 청년작가 아카데미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남대학교는 한강 인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그 유명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대학 중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입니다. 뭐 우리 빼고는 경희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뭐 이 정도가 유명한 문인들이 많은 대학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훌륭한 문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청년들을 이렇게 그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작가가 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 가르치는 청년 작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청년 작가 아카데미가 지금 유지 중인데 뭐 알다시피 지난 학기는 이렇게 지나가서 제대로 기능을 잘 못했는데요. 그 7월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전라남도 강진에서 청년 작가 아카데미 이런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에는 참여하면 그 여러분들 선배 문인들, 우리 학교의 선배 문인들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글쓰기도 배우고 함께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진은 또 더군다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이기도 하고, 또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바라는 모라니 피기까지는 시를 쓴 그 김영랑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나름대로 굉장히 좀 특별한 기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원하는 사람들은 4명, 뭐 친구들끼리 2-3명 이렇게 함께 참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선착순 10명을 교수님이 지금 그 청년작가 아카데미에 데리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거나 이러면 교수님한테 연락 주십시오. 물론 참가비는 전액 무료고요. 아마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 지난 시간에 교재포라고 내줬고요. 그 중에 182페이지 보면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5단원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은 뭐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물론 그 앞에 있는 문법도 한번 또 다음 시간 설명할 예정인데요. 자기소개서 쓰기죠.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능력을 글로 호소하는 것으로서
취업 글쓰기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된 자기소개서 쓰기. 여러분들 프린트 그 교재 줬던 걸 보면서 교수님 강의 듣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학점이나 스펙으로 다 표현되지 못한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난 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한때는 대학 입시와 아주 중요한 그게 그 평가 척도가 됐죠. 그러다가 뭐 굉장히 이제 뭐 말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게 막 폐지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대학 입시를 위한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입사를 위한 자소서를 훨씬 더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자, 나를 어떻게 어필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왕 과일 가게에 갔을 때 과일들을 보고 이제 적당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치에 제일 좋은 과일을 사려고 할 겁니다. 뭘 보죠? 빛깔, 향기 이런 걸 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뽑을 때에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뽑아서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아마 여러분들을 뽑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자기소개서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성적으로 다 드러나지 못한 이런 결과치들을 이렇게 자소서를 통해서 아마 드러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임을 글을 통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뭐 쉽게 대충 뭐 형식적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보이고 자신의 장점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원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요새는 PR 시대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PR이 뭐냐? PR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글이 바로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강점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요약하죠. 문장 속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실용적인 글입니다. 좋은 글을 위해서 자신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를 내는 순간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 담당관에게 호감을 얻고 면접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기소개서는 도대체 어떤 글인가? 그 페이지 보면 자기소개서의 성격에 대해서 나오죠.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자기 이력을 담은 작은 자서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위인전 같은 거 읽어봤죠. 그거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랬구나, 이런 활동을 했네,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위인전의 등장인물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글이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이력서에 싣지 못한 이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정보를 먼저 수집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 회사에 어떤 업무 분야가 있는지,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은 뭔지, 비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 이 회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구나. 이 회사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인화, 단결 뭐 이런 것들, 팀플레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사원이 되기 위한 지원자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 업무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격리나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격리 분야에 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는 아주 굉장히 뭐 외향적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잘 사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일즈 분야에 지원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원할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회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일즈 분야에서 그것을 적극 어필하는 것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의 그 업무를 필요로 하는 데를 찾고 그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의 업무가 내 열정과 노력을 쏟을 만큼 충분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 있는지, 내가 또 그 회사의 흥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지원자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담기고 결과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이 사람 뽑아주고 싶구나, 이 사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소개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부분과 소개라는 부분이 있죠. 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만들어 놓는다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드러낼 수 있겠죠. 자,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능력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나를 뽑으면 이 회사에서는 어떠한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어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기소개서 속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흔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좀 그럴듯하게 나를 꾸며서 소개서에는 어차피 뭐 이 사람이 나를 잘 알지 못할 테니까 뭐 엄청 이렇게 좀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마음에 우러나온 진심을 담아야 되겠죠. 자기 과시, 근거 없는 자만심 이런 거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어도 그 사람은 뽑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얘기하니까 평범하게 자란 친구들은 교수님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역경을 극복하고 무슨 부모님이 일찍 돌아와 조실 부모 해서 어릴 때부터 뭐 혼자서 자수성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통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자, 뭐 친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살아가면서 잠깐 내게 닥쳐왔던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다든지, 정말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잘 이겨냈다든지,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비바람 맞으면서 단단하게 자란 인재는 회사 생활에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이나 행동, 인격, 사건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요새 스토리텔링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고 관념적인 표현보다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것 좋겠죠. 그렇게 하면 평가하는 사람, 지원자 인격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 친구를 뽑아보고 싶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물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입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발전을 부각하자. 저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랬는데 지금 사실 노력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에 완성이라는 거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완전히 100% 잘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이만큼 단계에 왔고 거기까지 나는 어떻게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인재임을 증명하자.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단체 활동의 적극을 맡았다든지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최근의 모습과 현재의 능력을 부각하자. 저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자기 모습도 안 만든 채 막연하게 지금은 뭐 제가 학생이고 아직 어려서 이렇지만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그 회사에서 무조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성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나를 믿고 맡겨달라. 그럼 내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개성적인 글을 쓰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기소개서 쓰라면 저는 누구누구 부모님 슬하에 몇남 몇여 중에서 녀 중에서 몇째로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글들.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이런 글들 쓰면 절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 부분에 눈을 확 떨 수 있는 뭔가 자기 에피소드로 시작한다든지 좋은 이제 뭐 어떤 격언으로 시작한다든지 또는 오늘 아침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로 시작한다든지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 보면 얼굴 보고 눈부터 보죠. 마찬가지 자기소개서 첫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연용해서 보시고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이미 여러분들 완성되어 있다라면 이 회사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좀 더 발전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행동이나 사건을 기술하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증명된다. 여러분들 내 안의 슬픔 글 적은 걸 보니까 전부 다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었고 어려웠고 슬펐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웠고 성장했다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었어요. 그것이 바로 회사에서 바라는 바고 여러분들에게 내 안의 슬픔이라는 주제에 글을 쓰게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비록 상처 없는 영혼이 없겠죠. 벤자민 플랭클린. 자, 이 사람은 아주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유명한 그 학자인데요. 그 사람 어릴 때 이제 플랭클린이 어릴 때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사물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뇌 고치가 나비가 되어서 이제 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걸 봤답니다. 그런데 나비가 너무 힘들게 기진맥진이 이렇게 조그만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뚫고 나와서는 지쳐서 나비가 한동안 쓰러져 있다가 겨우겨우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플랭클린이 그 다음 보니까 또 다른 나비가 있어서 너무 가엾어서 이 나비 좀 잘 나오라고 구멍을 좀 크게 뚫어줬습니다. 물론 나비는 좀 쉽게 나왔겠죠. 쑥 빠져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삶에서의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나비로 만드는 그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어필하고 보여주는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 수정하고 보완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언젠가 쓰게 될 자기소개서처럼 꾸준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제출한 순간까지 맞춤법이라든지 문장의 호응관계라든지 글의 논리 등을 점검하면서 완성도 높은 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행히 여러분들 학교에는 교수님 같은 글쓰기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글쓰기 도둠터에서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둠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도둠터 활용을 잘해서 리포트도 완성을 잘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컨설팅 그룹인 MYSC에 지원한 경남대 학생을 자기소개했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고 난 뒤에 자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에 절차가 나와 있죠. 18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먼저 가봐야 됩니다.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거 쓰다 보면 물론 이제 한 회사만 쓰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썼던 걸 다음 회사에도 쓰고 다음 회사도 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입사 지원자들 그 담당자들이 보면 세상에 그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 가면서 농협에 있는 지원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농협에 입사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적어도 이 회사에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서 지원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회사에 제품이 있다라면 뭐 관련 정보, 상품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토 기업이 무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학의 대표적인 주종인 좋은데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왜 좋은데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 어떤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기에서 못 받아들였는가, 뭐 참이슬은 어떤가, 뭐 예를 들어서 대선소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점을 고친다면 이 좋은데이가 훨씬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친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면 뽑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잘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소개서 양식에 있는 질문을 분석합니다. 얘기했죠. A를 쓰라고 했는데 B를 아무리 잘 쓴다 한들 A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답을 받을 수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서 양식에 있는 질문을 분석하고 난 뒤에 각 질문 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렇게 나중에 실제로
면접을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하는 기준 척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꼼꼼하게 잘 써야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을 구성할 때는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파악한다. 내가 비록 회계가 더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세일즈 마케팅을 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한다라면 저는 회계를 잘합니다. 이거보다 세일즈 마케팅 분야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없는 장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키워드를 활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개괄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무슨 내용을 썼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잘 해야 되겠죠. 의미 있는 경험 속에 있는 핵심적 내용을 압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웠을 때,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또는 정말 학생회장을 맡아서 어떻게 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압축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겠죠. 자, 개괄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에서 내용을 진술을 하여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세일즈하는 그런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듬기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뭘 모르는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성장 과정을 첫 번째 써라. 나 어릴 때 어떻게 해서 자랐는가?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가? 친구가 가서 저도 갔어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코트라 지원 동기, 본인의 강점과 약점. 우리는 보통 자기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어떤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약점 같은 거 쓰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생활 신조가 뭔가? 자, 본인이 코트라에 입사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계획이 뭔가, 목표는 뭔가, 포부는 뭔가, 이걸 자유롭게 기술하라. 기타 너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뭐냐? 취미가 뭐며, 특기는 뭐며, 여가활동 뭐며, 교내 동아리는 뭐며, 사회활동 등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트라만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다른 회사들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다듬기로 가야 되겠죠.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한가? 누락되어서 보충할 내용은 없는가? 글의 흐름을 살펴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도록 하고, 군더더기 너무 쓸데없이 막 덧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서술들 지웁니다. 내용이 압축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기소개서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짧은 글 속에 너무 많은 얘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압축될 수 있어야 되겠죠. 각 항마다 부제를 달아 핵심을 강조하고 개성을 부여합니다. 맞춤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이 되도록 다듬는다, 이렇게 했는데 부제는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개성이 부여되는 이런 점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 쓰기의 실제에 보면 현대사회는 직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각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필요한 능력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각 직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속에서 그게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인이라든지 뭐 이런 리크루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제 강의 자료실에 이 자료들을 함께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거고 그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개서를 쓰는가,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습 문제가 자기소개서를 읽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써봐라. 그 다음에 예시 4번 KB금융그룹, 생명그룹, 뭐 생명보험 이런 데서 썼던 글들 쭉 나오고, 194페이지 각 문항의 질문을 분석하고 이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가, 이런 것까지 하면 좋지만 지금 이것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짧을 뿐더러 이제 우리 이게 집중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저것도 좀 알아두고 이런 부분에서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쓰면 좋겠네 하는 것들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195페이지 보면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자기소개서 한 문항을 선택해서 활동 과정에 따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한 질문, 예를 들어 나는 삼성,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나는 뭐 대한항공 이런 데 가고 싶어. 근데 그럼 대한항공에서 요구한 질문은 뭐야? 경험과 활동은 나는 이 질문에 관련된 경험과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그 경험과 활동을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돼. 그것을 가지고 쭉 이었었으면 하나의 자기소개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글쓰기 도둠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글이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 이제 곧 시험 입사철이 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또 내가 실제로는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얘기하죠. 백문이 불여 일필,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써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소개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쯤은 어떤 실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곁에는 경남대학교 글쓰기 도둠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이력서를 넣어야 할 때는 반드시 교수님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우리 강의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소개는 어떻게 썼는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대충 양말 하나 사서 그냥 너 생각나서 이거 샀어 하고 그 던져주지 않죠. 비록 돈이 값이 나가지 않는 작은 걸 할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리본도 되도록 하나 매고 안에 편지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주는 기쁨이 크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이 선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와 소개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와 소개 중에 더 중요한 건 자기겠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소개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갈고 닦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옹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지라도 예쁜 케이스에 들은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이거 1,000만 원 주고 사서 한번 껴봐라 이렇게 주면 1,000만 원짜리 가치가 10만 원, 20만 원짜리로 툭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바로 이렇게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는 포장지 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포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한들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선물이고 알맹이죠. 그렇지만은 더 예쁘고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쓸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꼭 한 번씩 자기소개서를 써서 한번 연습해보는 이런 그것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KB금융그룹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기하를 소개해 주십시오. 400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입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뭔가 이거 질문을 꼭 묻습니다. 자, 그 사례를 소개하고 난관을 극복한 방법, 그 결과를 통해서 느낀 점을 작성하시고 400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와 관련되는 것들, 국내 보험사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 백척간두 이런 말 있겠죠, 그죠? 누란 지위, 계란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처럼 뭐 어렵습니다. 뭐 이런 말들. 자, KB생명보험의 핵심 가치에 기반한 행동 역량, 고객 가치, 지향, 도전 정신, 전문성 등 본인을 나타내는 가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경험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오.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차별화된 이유. 자, KB생명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본인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전에 너는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니?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왜 너를 뽑아야 되니?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대학이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 서울대학은 좋은 대학입니다. 물론 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저는 공부 잘합니다. 서울대 지원하는 사람 중에 공부 못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 말고 정말 나만의 특화된 무엇, 이것을 통해서 이 회사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를 꼭 뽑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이 교재 한번 읽어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소개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써야 될 가장 실용적인,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게 될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늘 교수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